mosaic into this place, looking for a familiar face, and that's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인데 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유아동 영재교실 1년 다녔어요. 3학년이래요, 애가. 그치. 4학년이니까, 그죠? 3학년 다녔나 봐요. 근데 본인이 그런 수업을 더 받고 싶어 해서 알아보니 정말 여러 형태의 영재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천대학교 영재원에 서류를 넣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둘째 자녀분이 인천대학교 영재원에 다니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둘째 아니면 셋째예요. 저는 분명히 아는데 자꾸 이렇게 와전되더라고요. 뭐 그냥 난리가 나요, 나중에. 말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영재원은 그 사설 영재원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이제 영재원인 거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영재원들이 대학교 영재원이 있고, 고등학교 영재원이 있고, 특목고에 있는 영재원들은 또 그런 카이스트 영재원이라든지, 이제 저희 아이 큰아이가 다녔던 이제 국제고 영재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무슨 뭐 북구, 뭐 남구, 서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청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뽑아 선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보통 4단계, 3단계 정도 되는데 이게 좀 해마다 입시처럼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는 3명인데 3명이 다 달랐어요. 영재원 가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로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일단 어떻게 가냐면 학교에서 2학기 때, 지금 1학기니까 그거 없어요. 2학기 되면 선생님이 자 영재원에 영재원 테스트 그 선발 관심 있는 친구 서류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지원서를 가져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누구나 반에 있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약간 마음인 것 같아요. 다 나눠주는 선생님이 있어. 그중에서 집에 갖고 와서 하고 싶으면 엄마랑 상의해보고 여기 작성해 와라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딱 애를 찍어요. 수업 해보면 알잖아. 그쵸? 한 학기나 해봤으니, 아, 얘는 좀 영재 같은데? 그러면, 너 한번 여기 지원해 볼래? 라고 애한테 개인적으로 컨택하는 담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대놓고, 지금 또 이렇게 약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저희 둘째가 들어갈 때는, 이 인천대학 영재원 아니었지만 자꾸 바뀐다 했어요. 들어갈 때는 학교에 있는 단위학급 영재 교실이 있어요. 단위학급 영재원. 단위학급 영재 수업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수업을. 이 수업을 꼭 다녀야 1학기 때, 알겠죠? 다녀야 2학기 때 그 기회가 주어지는 선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셔요. 알겠죠? 이 영재원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선생한테 여쭤봐도 되고, 알겠죠?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은 학교 안에서 대표를 뽑아요. 모든 지원한다고 다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면접 받는 선생님들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인건비인데.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단 뽑아라. 그래서 보통 2명, 3명 뭐 이렇게 뽑아서 그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온 아이들 다 이제 경쟁시키는 거죠. 그래서 2차로 서류를 내라. 학교에서 뽑히고 이제 서류를 내서 서류 질문들이 있거든요. 뭐 네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작성을 해서 서류 통과를 해요. 그럼 서류만 보는 거, 서로.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영재적인, 얘는, 가능성이 좀 있네. 뭐 이런. 그게 제가 내 새아이 영재로 키운 초간단 놀이육아 말고, 영재 레시피라는 책에 약간 방법을 녹여두었는데, 내 아이의 영재성을 내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 경험을 원해요. 특히 과학 영재원은. 그래서 엄마가 아이하고 실험할 때,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환경 노출인데, 한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인천대학교 여기 갈 때 저희는 향수 만들기를 자소서에 녹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수를 만들었어라는 걸 엄마가 자료를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야 사진도 찍어 뭐 붙일 게 있어요. 뭐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이런 게 외부 학원에서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글로만 남겨라 하는 게 자꾸 바뀌긴 하는데, 엄마도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 지나고 나면 기록이 없으면. 기록이 있어야지, 아 맞다 맞다 우리 그때 그랬어,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와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어떤 실험을 했다. 근데 이 실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막내랑 어떻게 실험했냐면, 향수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조제해서 만들면 향기가 오래 가는 걸 할까를 알기 위해서
그 향이 많이 나는 꽃나무를 채취를 해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인터넷 검색하면 향수 만드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 향수 만드는 법을 우리가 하는데 그 알코올과 그 뭐 물 배율을 몇 대 몇으로 하면 얼마큼 오랜 기간 동안 향기가 지속되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면서 애가 뭘 느꼈냐면 왜 과학의 수학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몇 대 몇 계산해야 되잖아요. 몇 대 비율 뭐 어느 이거. 그러면서 왜 과학고에서 이렇게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된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자소서에 넣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기록을 자소서 질문이 하나만 내가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와 그동안 혼자 깊이 좀 파고들어서 연구했던 분야가 있는지 소재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한 4-5개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자소서예요. 그렇게 나면 그중에 좀 뽑아요, 몇 개를. 이게 이제 1차, 2차 통과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에서 질문을 해요. 애들한테 1대1로 아니면 3대1로 아니면 5대1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영재성 검사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약간 복불복이긴 하지만 또 그것도 이제 그 책이 있어요. 교재가 팔아요. 시중에 영재성 검사 문제집을. 이게 사고력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보아뱀이 그 코끼리를 삼켜가지고 어린 왕자 보면은 이렇게 모자같이 생긴 그림 있잖아요. 너는 이게 뭐처럼 보이니? 정말 다양한 것들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재성 중에 한 가지 결이거든요. 이런 걸 제가 이제 영재 레시피에 이런 걸 했다라고 이제 적어 두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는 화장실에서 그걸 훈련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서 어차피 응아를 할 때 저희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화장실이 좀 좁아서 변기가 앉고 그 앞에 손을 뻗으면 글씨를 쓸 수 있었어요. 어차피 변기 앉아 심심하잖아, 그쵸? 그죠? 휴대폰 갖고 들어가지 않고 그 변기 앞에 제가 질문지를 딱 써두었어요. 보아뱀 그림 딱 그려놓고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나요? 라고 하면은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애들이 써놓으면 뭐, 뭐야? 관심 없어요. 엄마인 내가 먼저 답을 쓰는 거지. 근데 정답 내 생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뱀처럼 보인다 말고 근데 책 읽은 아이는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응 하고 앉아 있다가 나는 모자처럼 안 보이고 또 책을 읽은 아이는 나는 보아 코끼리 삼킨 보아봐 이렇게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또 다른 애가 또 하면서 자기 생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서 좋았던 건 이거였어요. 내 생각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구들의 의견을 다 보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것을 한 일주일 동안 안 바꿨거든요. 음. 그러면 계속 보면서 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앉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둘째한테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사고력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책도 많이 안 읽었던 아이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계속해서 쓰는 연습을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력을 키웠거든요. 그것이 영재성 검사 면접 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둘째가 면접 통과하고 나서 했던 말이 엄마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그 원기둥 있잖아요. 원기둥. 원기둥이 있는데 그 원기둥에 빨대를 꽂는데요. 빨대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꽂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꽂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시키고 대각선 통과시키고 이렇게 몇 개 통과시키고 안에 원기둥 안에는 이제 기다란 길이 생기는 거잖아. 빨대의 길이 그쵸. 빈 그 길을 제외한 부피를 구하는 게 이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중학교 들어갈 때 저는 시험 쳤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뭐 초등학교 수학학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 성형시킨 아버지? 근데 저희 둘째가 답을 틀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자기만의 생각을 대답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저희 아이 말고 3명이 학교 대표로 나갔거든요. 다 떨어지고 저희 둘째만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놀랐던 이유는 그중에 1명, 떨어진 아이 1명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 올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반적으로 사교육 알겠죠? 엄마가 막 공부시켜서 갔던 케이스. 근데 결국 영재 시험에는 통과를 못했던 거죠. 알겠죠? 이 나만의 시각을 가지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요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오케이. 답 나왔죠?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영재원에. 자, 자료 필요해요. 아이들이 뭐 했다는 걸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 자소 쓰려면 뭐 떠올라야 돼. 그게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짧게라도 뭐하고 놀았다, 뭐 했다, 무슨 실험했다 이렇게 남겨두시면 Just 좋겠어요. smile.